윤석열 정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자문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종점 노선을 다시 검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씨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시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부 서기관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다만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을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무슨 지난 정부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불편은 우리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뭐 주말에 두물머리 쪽으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거기 그 정체되는 구간을 지날 때는.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말이 되면 뭐 교회에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는 걸 아예 안 하신다 그래요. 그 정도로 교통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다 인지가 되고, 그래서 사업을 제기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얹었어요. 일단은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오히려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것이 민주당 탓이다. 다이고요.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들 일제히 유체이탈이냐,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2차 종합특검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금지 시켜놓은 상태고 수사 대상에 올라 있죠. 원희룡 전 장관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속도로 안 휙휙이 안 하고 그냥 원한 대로 했으면 지금 완공됐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래 놓고서는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상하게 휘어놓고 원희룡 장관이 뭐 무슨 사업 중단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나 받아야 되실 분이 거의 지금 와가지고서는 또 이제 초조하니까 이런 말을 막 던지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본인의 미래나 박상용 검사의 미래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not welcome이고요. 이게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선을 재검토하겠다라는 현 정부의 발표가 자신의 입장과 같다? 과연 그랬나요? 몇 년 전만 되돌아보더라도 이게 2023년 7월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됐고, 이미 특검의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났던 것은 윤석열 인수위 때도 이미 이 고속도로 게이트는 예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객관적인 노선 검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자신의 제안과 예산 배정을 민주당이 왜 거부를 했겠습니까? 국민적인 의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김건희 일가 쪽에 이 종점을 휘게 만들어서 결국 경제적 이익이나 막대한 이득을 그들이 취하고자 정부가 움직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천명이 원희룡 전 장관이었잖아요.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이 사업 중단을 선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박제돼 있습니다, 영상이. 아 그럼요.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원희룡이 호기롭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뒤에 이제 의원들이 서 있어요. 그분들도 예측하지 못했는지 라고 놀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또 양평고속도로 최초로 저희가 또 문제 제기를 했던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땅도 찾아냈고 해서 저희 이 전문가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저희를 마치 음모설의 배우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아, 기억나요. 당시에 안진걸 소장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땅 찾아다니고 막 이랬어요. 양평에 막 10대 번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원희룡이 전면 백지화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어딘가에 전화를 받으러 나갑니다. 회의 도중에. 맞아요. 그런데 장관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 그럼 그보다 높은 사람이 전화했을 확률이 높죠. 그럼 장관보다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덕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몇 명 없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한덕수, 윤석열,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여성이 나오죠. 이 셋 말고는 저희가 답이 없지 않겠어요? 그 장관의 회의를 멈춰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게다가 백지화를
이게 잘못 읽어요. 또 쪽지를 갖고 와가지고 노란 쪽지를 갖고 와서 전면 백지화를 하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백지화하라고 시켰음을 본인이 스스로 증빙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희룡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누가 시켰냐? 누가 시켜서 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 백지화를 선언했고 왜 이 고속도로를 휘게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게 갑자기 나온 노선이 아니라요. 이 KDI에서 2년가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성적 평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노선이 그렇게 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 2년간의 KDI를 뒤바뀔 만한 그런 노선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안들이 1안 4만 2달 만에 그것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길이가 더 길어지고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책정이 되는데 그 안을 책정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김건희의 일가의 땅이 무자비로 있다는 것.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됐던 영역이었는데 그걸 문제 제기하니까 본인이 백지화 선언해서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단 때문에 지금 양평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그 고통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를 한 거다라고 생각 들고 원희룡 장관은 빨리 수사 받으십시오. 이게 2022년 3월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미 그 공소 사실에 적혀 있고, 국토부 관계자들도 이미 실제 타당성 그 조사 과정에서 강상병 노선이 최저간이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용역사 쪽에 압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게 이미 특검의 수사 내용이거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1차 특검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 윗선 수사를 향하고 있다 보니까 윗선 수사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라는 게 좀 가관이죠. 어이가 없는 거죠.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요? 네. 저는 장관님이 대장동 1타 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1타 강사로도 나서셔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박정아 의원께서 이런 슬라이드 보여주셨어요. 제가 똑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이 고속도로 분기점, 양평 분기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이렇게 점점이 있는데 전부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질문 답변을 제가 타이핑을 쳐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래서 건폐율은 20%고 용적률 80% 이하고 단독주택도 짓기 어려운 땅이고 수변구역이라서 더 안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근처에 난다고 하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요 바로 밑에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맞다.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일타 강사 장관님? 한강수계법 5조 여기 보면요. 개발 행위를 유발하거나 등등 용도지역 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수변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이 전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개발 불가능합니까? 법을 안 바꾸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용도 구역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지르는 산입니다. 거기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 용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용지에 일률적으로 따라서 아파트가 달라진다고 된다 안 말씀을 된다. 하셨어야죠. 네? 아까 수변구역이고 보전구역이어서 개발이 법을 안 바꾸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 합리적으로 우리 토론하자 말씀하셨잖아요.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무슨 뜻인지 거. 모르겠는데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건지. 대통령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병산리 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아파트 땅? 개발 불가능합니까? 어느 땅이요? 병산리 땅이요. 아까 그 땅이 앞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요. 17개, 3개 수변구역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20개 필지. 토지적 채권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자, 이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 강사 장관님. 사면 보여주시죠. 수변계 구역이 뭐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5호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요.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 군수입니다. 국토계획법 보시면 주민 입안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넘어가 주세요. 관리지역이니까 안 된다?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보전관리구역도 관리구역이고요. 3만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 법문은 처음 봅니다. 사례로 얘기해 볼까요? 넘겨주시죠. 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 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 완료된 곳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수변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그 바로 옆에 병산 2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데 지금 한강하고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에요. 어떻게? 양평군이 허가해줘서. 어딘지 보실래요? 넘겨주세요. 의원님, 이런 곳들이에요. 들어보세요. 혹시 현장 가 보셨나요? 예, 들어보세요. 한강하고 훨씬 가까운데도 이 박스 안에서 다 개발이 되고 있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기고 있다. 넘어가서 자 그러면 지금은 들어보세요. 남한 제 강변 질의 땅을 시간입니다.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산에 있는 위원장님 땅을 얘기하고 멈춰주세요. 있잖아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시간이 잘 안 답하는 멈춰지니까. 장관의 시간을 답변을 제지해 멈춥니까? 주십시오. 잠깐만요. 장관의 네. 답변을 제지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 시간입니다. 예, 그럼 질의하시고 장관님 잠시만 저는 답변을. 답변 미리 했습니다. 예. 1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미안해한다고 하는 대통령한테 허가 잘 내줬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국민의힘 김성교 군수. 이 수변구역 얼마나 해제 열심히 해왔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해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양평군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개발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들 꼬셔서 이렇게 인허가 받고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이 유명한 이사 잘 아시죠? 개발이익 남기고도 개발 부담금 빵원 내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된 바로 그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죠.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인가요? 개발이익 남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운순 씨는 이 병산리 땅을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거 뭐 말이 많았죠. 그래서 양평군청을 비롯해서 10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16개 정도 되잖아요. 사실 양평까지 언제 가나 워낙 이 앞단에 쌓여있는 사건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오늘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예견된 거였고 예. 제일 제가 흥미롭고 반갑게 봤던 소식은 압수수색 영장에 원희룡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은 곧 예. 꼬린된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아주 바라던 바고요. 예. 조사가 진작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었는데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지금 가지수가 너무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 인지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네. 특검이 연장이 되거나 다시 재출범하는 건 전 기정사실이라고 봐요. 특히 김건희 특검에 한해서는. 네. 그러면 이 특검에서 마무리할 것이 무엇이고 예. 좀 연장하거나 뒤에 미룰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양평은 못 미룰 것 같아요. 못 미룰 것이다. 양평은 못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는?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예. 인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그리고 사실은 심플해요. 굉장히 이 사건이 복잡한 것 같아도 네. 결국에는 고속도로를 휘게 만든 그 용역 보고서를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민간 조사 회사가 네.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 건지 요것만 밝히면 끝인데 네. 압력을 했다면 그 주체가 국토부 장관이냐 네. 국토부 장관은 김건희하고 커넥션이 있었냐 네. 요것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혜병 특검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외압은 있었던 건 확실한데 네. 그 외압을 했는 주체가 누군지만 밝히면 끝나는 거라서 그 중간 다리에 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연결고리들 양평구청 공무원들 몇 명만 혼내면 예. 금방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급물살을 할 겁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직을 건다고 원래 그랬었잖아요. 예. 간판 걸자고 막. 네. 근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 지금 굉장히 조용해요. 아무 메시지가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살 길을 찾죠, 당연히. 한덕수 같은 사람도 돌아서잖아요. 예. 원희룡은 분명히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아, 압박을 받았다, 나도. 예.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이제 조용해 보이지만 오마카세 이거 한참 먹고 다닐 겁니다. 아니 왜 그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뭔가 반성과 성찰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냥 권성동 골프집으로 그럼요. 다니는 것처럼. 오마카세에 산의 진미 다 먹고 다닐 거고. 제가 봤을 땐 오늘 양평군청 외 10군데를 네.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 양평군청에서 예. 거짓말을 일삼던 안모 국장, 네네. 안모 전 국장의 주거지와 핸드폰, 예. 그리고 뭐 도로공사, 그냥 이 군청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핸드폰, 그 다음에 뭐 도로공사, 뭐 주고받은 서류 싹 다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된 거죠. 예. 이런 광범위한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됐다. 그럼요.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막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때 판사들이 봤을 때, 이거 범죄 혐의가 짙네. 이렇게 광범위한,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발부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특검에서, 수사에 대한 그러한, 진자를 좀 확보를 했고, 이제 오늘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그 증거가 완성될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평 고속도로 사실 좀 답답했어요. 예. 지난 3년 동안 진짜 이게 바이든 날리면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해 먹었는데 자기들끼리 안 해 아니라고 먹었다. 그러니까 막 3년 동안 국민들이 답답했는데 이제야 이제 진상이 규명. 왜 고속도로가 휠수뿐이 없었나? 이거 사실은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잖아요. 아니, 어떻게 정권 잡고 나서 비리도 아니고 그쵸. 인수위 때부터 시절에. 해먹을 결심을 네.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명명백백히 괘씸죄 더 해야 됩니다. 인수위. 그리고 사실은 요새 공무원들이요 다 그런 걸 기록하고 이메일로 다 남겨놓습니다. 다 남겨놔요. 다 녹음하고. 아마도 압수수색 네. 할 때는 여태까지 기다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그러면은 다 불 것 같습니까? 바로 부른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이미 제출. 여기 있습니다. 다 제출하는 거죠. 나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위에서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다 나오는 거죠. 시간 문제다. 아니 우리 김성훈, 강일구, 예. 김태효 다 불잖아요. 그때 아니 한덕수도 뭐 줄줄 불고 아니 있는데. 김태효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돼. 예. 기억 안 난다고 해도 되는데 그때 화를 내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상인인 척. 아니, 나는 좀 그거 보면서 좀 기억 좀 안 나지. 너무하네. 네가 뭐 이렇게 안 해도 어차피 들어가는데 너무하더라고. 혹시 자기한테 틀까봐. 야. 근데 저는 냉정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원희룡 장관도 있지만 네. 김성교 의원이 가장 똥줄이 탈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여주지청장을 했어요. 예. 그 윤석열이. 그 윤석열 씨가 이제 그 여주지청장 할 때부터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양평 네. 군수로서 이제 그 굉장히 돈독했고. 예. 그래서 저는 양평 그 고속도로 사건은 이것이 이제 그 정말 일가의 범죄가 됐던 뭐 첫 번째 그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이제 일가의 자산을 늘리려고 혹은 증폭시키려고 이제 한탕을 해먹자. 이게 그냥 개인 뭐 목걸이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도적인 계획으로 이제 일가의 범죄가 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발견된 것이 이제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이런 겁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어떤 김건희가 국정농단한 것, 그리고 김건희 일가가 예. 부정 축제한 것,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과 이제 김건희가 이제 네. 그 어떤 그 뭐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저는 사실 그 부정축제의 가장 한 축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군수 때부터 굉장히 친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김성교 의원은. 그래서 저는 우리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그냥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냥 오마카세 먹고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화 한 통화 했어요. 그게 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적당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내지는 뭐 자기는 큰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군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쌓아왔던 거기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외압을 행사하거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저는 만약에 누가 먼저 골인 될 것이냐 김성교 의원일 것이다. 저 내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김성교 의원일 것 김성교 같다. 의원 같으면 막 정치 탄압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시끄러운 사람이 원래 그런 아니 그러면 이제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양평고속도로는 일가가 얽혀 있을 수 있잖아요. 최은순도 그렇고 그 오빠도 그렇고 네.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범위가 넓혀질까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럼 최은순 부를 수 있고 김진우 부를 수 있는 당연히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요. 일단 양평구청의 밑에 있는 실무자 네. 여기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야 되고 예. 그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끝났다. 너희들은 평생 공무원 해야 되는데 너희들을 누가 살려주냐. 제대로 물지 않으면 너희들 다 달려 들어간다. 네. 누가 외압을 행사했냐. 네가 한 거야 그러면 네 자율적 판단으로 예.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들이 잘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17일 2차 종합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김건희 일가가 국가 사업을 자신들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손발이 되었던 자가 바로 윤석열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던 원희룡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도 원희룡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특검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실무자 기소에 그쳤던 가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희룡의 거짓 해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인지 시점의 거짓말입니다. 원희룡은 2023년 6월 29일에야 김건희 일가 토지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에게 윤석열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된 병산리 토지에 대한 불법 의혹 질의가 있었습니다. 원희룡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 토지와 노선 이격거리 현황이란 제목의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도 원희룡의 거짓 해명을 증명합니다. 이 문건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하 IC와 남양평 IC에서 강상면, 병산리,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까지의 이동거리와 직선거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23년 6월 8일 작성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소한 6월 8일 이전에 김건희 일가 토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병산리 토지를 관련 토지라고 명시하여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윗선 누구의 지시입니까?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둘째, 김건희 일가의 땅은 개발이 불가능하다 하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원희룡은 김건희 일가 병산리 토지를 두고 조상묘가 있는 선산이라 개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김건희 일가의 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땅 중에 선산 인근에 있는 것은 총 17개 필지입니다. 모두 국토교통부 변경안에 종점이 연결되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상속받거나 매입할 당시 임야이거나 논의였던 토지는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고 등록 전환,
형질 변경 등으로 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으로 17개 필지가 임야 5개 필지, 대지 4개, 창고용지 5개, 도로 2개, 논 1개로 바뀌었습니다. 원희룡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일가는 개발 절차를 꾸준히 그리고 집요하게 밟아왔던 것입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개발이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희룡은 2023년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병산리 17개 필지는 수변구역이라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건희 일가 선산에서 불과 500m 떨어진 5천여 평 토지에 단독주택을 짓는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 역시 수줄 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 있는 수변구역이지만 문제없이 허가가 났습니다. 셋째, 자유공개라는 이름의 조작입니다. 원희룡은 2017년 이후에 모든 문서를 공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56개의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서들이 누락되고 일부는 임의로 수정된 채 삭제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받겠다는 약속은 누더기 자료 뒤에 숨은 또 다른 거짓말일 뿐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이 조작도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 내부 정보 유출 정황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업무를 맡았던 용역업체의 비공개 보고가 있었던 2022년 5월 24일 바로 그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운영하던 요양병원 내 사무실 컴퓨터에서 관련 토지 대장을 대거 검색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토교통부와 사업권자 사이의 유착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대목입니다. 원희룡은 의혹이 커지자 사업을 백지화하며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15년 넘게 추진된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주무부처 수장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은 없고 정권의 안위만을 선택한 몰염치한 처사입니다. 권력 비호에만 몰두한 원희룡을 단죄해야 합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그리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김건희, 제2의 윤석열, 제2의 원희룡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원희룡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법과 증거에 따라 즉각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